정리를 할 겁니다. 야, 정리 지금 하고 있어서 마치 임신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그냥 내 머리 손가락에 엄청 큰 금반지가 껴있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책상 정리를 할 겁니다. 책상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엄청 깔끔하죠? 여기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있는데 사실 이건 다 개구라고요. 굉장히 너저분한 정리가 되는 과정이 잘 찍히게 하려면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해. 머리가 있는 인간이라. 제가 이거를 크리스마스 때 익명의 오소리님께 이걸 받았거든요. 이 패드 거치대. 마라탕을 19,000원어치를 흡입했더니 너무 소화가 잘 돼서 지금 잠시만요. 이런 이제 도구 사용도 부정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대왕 화이트는 무슨 연유로 사게 되었느냐. 문을 좀 닫을게요. 너무 집안에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빅 화이트는 제가 왜 사게 됐냐면 또 화이트가 다 요만하잖아요. 막 이런 당근 같은 이런 화이트. 이거 저희 아빠가 갑자기 사주셨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당근 같은 화이트 이런 것만 썼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화이트를 되게 많이 써요. 왜냐면 저는 실수가 잦은 여자니까. 설지하면 실수하면 설지. 야, 정리 좀 해. 아, 지금 하고 있어서 마치 하고 있는데 하면 진짜 하기 싫은. 뭐였지? 뭐 하고 있었지? 그래. 이렇게 조그만한 화이트를 썼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실수하면 설지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또 엄청 덤벙대요, 성격. 그러니까 실수가 많기 때문에 화이트를 쓸 일도 남들보다 좀 더 많아요. 확연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화이트를 사면 이 조그만 화이트는 한 몇 주면 다 써버립니다. 그때마다 저는 또 가야 하는 거죠, 문구점에. 근데 제가 주변에 아는 문구점이라고는 9월 5대5 거리에 페이팔 문구가 없어요. 얼마나 귀찮아요. 책장에 꽂아줍니다. 아주 애증의 교과서가 있어요. 바로 2학년 문학 교과서인데요.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와서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읽고 들어가면 100점 맞고 막 101점 맞고 102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냥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하면 등급이 막 6등급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을 문학시간에 나갔다. 사평역에서를 그 제목을 EBS의 통합검색란에 검색을 하면 그 사평역에서에 대한 선생님들의 강의가 쭉 나와요. 그 중에서 한 5, 6개를 듣습니다. 그 정도 듣다 보면 더 이상 새로운 소스는 뽑아낼 수가 없는 지경. 5, 6개 들어요. 그리고 그걸 다 필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걸 또 검색을 해요. 제목을. 거기 또 분석본이 떠요. 필기를 하고 받아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뽑아서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암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수능 국어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도 새로운 문학 작품이나 지문이 나와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기른다. 그런 다음에 암기를 미친 듯이 한다. 등급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수행평가를 잘하면 등급이 좀 나옵니다. 미친놈처럼 필기를 해서 필기들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보면. 이 작품을 시험 기간에 이렇게 막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단편소설이라서 교과서에 실린 부분이 전문이다 하시면 그냥 교과서 보시면 되고요. 장편소설인데 교과서 일부분이 실렸다 그럼 무조건 다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너무 장편이다 막 책이 막 이렇게 되는데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편 다 읽지는 마시고 혹시나 뭐 기출문제나 이전 수능 평가원 문제 이런 데에 또 다른 부분이 수록이 됐다. 그럼 그 부분은 무조건 공부를 해 가시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엄청 나머지 분량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나머지 줄거리만 좀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만. 내가 이걸 드라마 각본이라 생각을 하고 인물을 딱 그려서 하나 외양 묘사가 나올 때마다 거기다 다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오키에 대한 성격이 나올 때도 다른 색깔펜으로 성격을 다 이렇게 적어놓고 얘가 어떤 아이인지 파악을 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건 절대 자기 내피셜로 하면 안 되고 그 글 속에 드러나 있는 정보들로만 꾸려야 돼요. 여러 명 나온다. 그럼 그들 간의 관계도가 꼭 필요하고요. 굳이 이거는 빡대가리가 아닌 이상, 바로 멍충이 말미잘이 아닌 이상 관계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 관계도보다는 얘네가 어느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지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가치관이 달라서 일어나거든요. 갈등은 평소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싸우면 바로 푸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싸우면 그냥 자기 감정 추스리는 게 먼저야. 이거는 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가치관에서 이런 부분이 충돌해서 어떤 갈등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해결되는 과정에서 조력자의 도움이 있는지 해결되는 과정에서 뭐 시대 상황의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해결이 아니라 뭐 갈등이나 사건이 반전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 시대적 배경이 보기에 주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는 거죠. 제가 문학을 원래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감을 좀 잡겠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응급실 처방전이거든요. 11시 30분에 갑자기 이렇게 겨울에 그 바이러스성 장염에 갑자기 이렇게 걸려가지고 막 온몸에 가시가 돋은 듯이 몸살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파서 아 이거는 응급실에 가야겠다. 응급실에 갔는데 좀 무서웠던 게 제가 그때 구토 증세가 있었고 배가 너무 아팠고 열은 막 심하게 나진 않았어요. 몸살 기운이 심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임신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깨름직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아니요 대답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그럼 좀 쫄렸을 것 같은 느낌? 응급실에 가면 일단 피부터 뽑잖아요. 그 제 피를 뽑아주시는 선생님이 난 너무 잘생기셨어요. 피를 뽑는데 어쨌든 막 시꺼먼 피가 나오는 거죠. 막. 피도 뽑고 혈액 검사하는 동안 진통제랑 구토제 그 링겔을 맞았어요. 막 엄청 많이. 근데 이제 링겔이 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었는데 그 작은 거는 금방금방 다니까 또 금방금방 채워주시러 오시더라고요. 일단 엄청 하얗셨고요. 손이 엄청난 섬섬 옥수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번째 손가락에 엄청 큰 금반지가 껴있는 거예요. 아 결혼을 하셨구나 그 생각을 했죠. 엄청 하얗셨고 머리는 앞머리가 없는 장발 스타일이었고요. 그 마시멜로 토끼 인형처럼 하루 약 먹으니까 좀 살만하더라고요. 뭐지 링겔 맞춰주신 의사 선생님도 잘생겼었는데 나중에 처방전 주신 의사 선생님도 다른 느낌으로 잘생기셨어요.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그만 정리를 해봅시다. 진짜 물이야? 조심해 뜨거워. 아니잖아! 때리고 없다. 이거 어디서 났어? 이게 뭐 하는데 쓰는 건데? 촛불 잔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뚜루루루루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뚜루루루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뚜루루루 당신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뚜두두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촛불놀이 할 때 쓰는 촛불이었습니다. 제가 2월 2일 기억이 안 나는데 2일, 3일, 4일인가 어쨌든 2월 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신분으로 갔더니 엄청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옆방에 계신 분들이 드라이기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근데 저는 중요한 건 그날 머리를 안 감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밤을 새고 놀아야 돼서 이분들한테 흔쾌히 드라이를 빌려드렸죠. 제 거 쓰세요 했더니 자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선물 코드까지 써주셨어요. 읍스 바리 너무 따뜻한 수련회죠.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인공 눈물. 저는 진짜 무조건 성인이 되면 라식부터 할 거예요. 왜냐면 렌즈를 끼고 술을 먹으면 진짜 눈이 안 좋대요. 짜자잔! 이건 제가 고등학교 와서 받은 상장들이거든요. 상장을 QR코드로 줬으면 좋겠어. 종이가 너무 관리하기도 힘들고 상장은 앞으로 QR코드로 주세요. 선생님들 아시겠죠? 네? 이게 이거 동그란 밴드. 동그란 마음 이게 이게 막 이런 데 다쳤을 때는 밴드는 막 이렇게 그치. 얘가 더 나아. 무슨 말인지 알지? 다 주는 거야? 그거를 다? 내가 널 왜 줘? 나 책가방에 넣는 줄 알았어. 나와 좀. 불 왜 끄는데 심술쟁이. 이 편지는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겠고 지금은 책상 정리를 하는 관계로 잠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님의 그
스케치입니다. 이영진님 그 주황머리 하셨을 때 제가 미안해 하나도 미안하지가 않아서 그저 너답게 살아가는 고픈 거. 내가 쇼미더머니를 하나도 안 봤는데 딱 이 무대만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 헤어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치워주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 학교 배지예요. 내일이 저희 학교 이제 신입생 친구들 OT를 하는 날인데 40분가량의 선배와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거기서 귀를 쫑긋 눈을 번쩍 뜨고 잘 집중해준 친구들, 이 배지를 선물을 제가 드릴 거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1학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요. 사실 3학년 되면 아무도 저희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기 때문에 이렇게 파릇파릇한 1학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 생각에 OT 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 이 배지를 제가 준비했어요. 요즘 계속 스카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도저히 제 방 책상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내일부터는 이 책상에서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껏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2024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도 다들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